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3개월만 시범 운영하겠다던 무인 주차 티켓 발부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뉴욕시 커뮤니티 교육위원회가 뉴욕시 행정부를 상대로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변경에 공식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 보험사들에게 지원해주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무료암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작지만 강한 은행,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은행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뉴밀레니엄뱅크의 맨해튼 지점과 베이사이드 지점이 지난 7일 각각 오픈 1주년과 3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뉴밀레니엄뱅크 허홍식 행장은 동포사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은행, 고객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은행이 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행장은 이어 고객을 최우선시하며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픈 1주년을 맞은 맨해튼 지점 최현경 지점장은 사무실에 VIP룸을 마련, 고객을 왕처럼 모시겠다며 맨해튼 지점을 고객의 사랑방 같은 은행으로 가꾸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 맨하탄 지점이 이 맨하탄에서 그 한국 고객뿐만이 아니고 타 고객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그 부분에 힘을 쓸 거고요. 1999년 뉴저지 뉴브룬스윅에서 태동한 뉴밀레니엄뱅크는 2014년 6월 1일 한인 동포 자본이 인수함으로써 순수 동포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뉴저지 본점을 포함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포트리, 팰리세이즈 파크, 베이사이드, 맨해튼, 뉴브룬스윅 지점 등 총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밀레니엄뱅크는 이제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맨해튼 지점을 오픈하면서 뉴저지 뉴욕 일원의 대표적인 한인 커뮤니티 뱅크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3개월만 시범 운영하겠다던 무인 주차 티켓 발부가 아무런 안내도 없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저지 펠팍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센트럴 블루버드와 팰리세이즈 블루버드 사이 브로드 애베뉴 선상에 설치된 미터기를 대상으로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주차 위반 무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펠팍 정부는 90일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8일 현재 주차 위반 무인 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인 단속은 주차 시간이 만료되면 미터기에 내장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해 위반 티켓을 차량 소유주 집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애초 한시적 시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관련 안내가 거의 없었지만 현재 무인 단속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내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집으로 날라온 위반 고지서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펠팍 정부는 안내가 부실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무인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근 한인 상인들은 위반 티켓에 항의하는 고객이 적지 않다며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루어지는 단속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커뮤니티 교육위원회가 뉴욕시 행정부를 상대로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변경에 공식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최근 드블라지오 시장이 추진 중인 특목고 입시제도 폐지를 제고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브루클린 선셋파크와 베이리지를 관할하는 이시파군 교육위는 시험제도 폐지 대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특목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퀸즈 코로나와 글렌데일,
리치우드 등을 관할하는 24학군 교육위와 베이사이드 프레시메도우 등이 포함된 26학군 교육위 역시 유사한 결의안을 지난 6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이 같은 교육위원회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목고 시험 폐지 추진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 보험사들에게 지원해주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만성질환자들의 원활한 보험 가입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번 중단으로 인해 오바마 케어는 다시 한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만성질환 환자들의 보험 가입으로 인한 각 보험사들의 손실을 보완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오바마 케어 위험 조정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번 연방지원금 중단 결정으로 앞으로 보험사들의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커버리지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여파로 향후 만성질환자들의 보험 탈퇴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천만 명의 미국인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지지그룹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위험하고 보험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보험을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초당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무료 암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버겐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에도 뉴저지 주정부에서 90만 4,682달러를 지원받아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 및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이번 무료 암 검진은 가구 연소득이 빈곤선 2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5만 7,625달러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보건국은 잉그루드 병원과 리치우드의 벨리 병원 등과 협력해 피부암과 구강암, 폐암, 요방암 등의 검진을 제공합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 보건국은 한인 주민 편의를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8개월간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를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 12명, 뉴욕 10명, 조지아 1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올 5월 31일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뉴저지가 83명으로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은 53명으로 4위에 랭크됐습니다. 법원이 미립국 부모와 격리된 5세 미만의 아동은 내일까지 부모와 만나도록 하고 나머지 아동들은 26일까지 재결합을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모와 떨어져 수용 중인 5세 미만 격리 아동은 반드시 내일까지 가족과 만나도록 하라는 법원 명령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무조건적인 연기는 허락할 수 없고 특별한 케이스만 일부 연기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변호사 리 갤런트는 행정당국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It was clear today that the government has not even been able to match all of the children with parents. That is extremely troubling. We could not get a specific number. The government. 미 행정부가 아동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면서 후에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고유 번호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결합시켜야 하는 진전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법원은 5세 미만의 아동은 내일, 나머지 아동들은 이달 26일까지 재결합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버지니아에서 헬기가 가정집에 추락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헬기가 버지니아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에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5시경 일어난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으며 사상자에 대해서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이 주택가 인근에는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전체 건물 중 절반 이상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The building started shaking, and then I heard what sounded like a low-flying helicopter. And I just remember thinking, "Wow, that's low." You know, sometimes the military flies operations through here, but I mean, it was low. House was shaking, and then I heard a loud bang, and then there was like 3 or 4 mini explosions. 도널드 존슨 주민도 살면서 이렇게 큰 굉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집에서 뛰쳐나왔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조종사가 누구인지 조사 중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일본 남서부를 강타한 유례없는 폭우로 1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심한 부상으로 중태에 빠진 이도 적지 않아 사망자는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 100명을 넘어섰다고 교토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카야마현 경찰은 침수된 구라시키시 마비초 마을에서 시신 7구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현재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는 사망 112명, 행방불명 79명, 중태 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외에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도 최소 5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주민에 대한 구조와 수색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지반이 약화된 곳이 많아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전 세계 41개국의 결식아동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창립 20년을 맞아 뉴저지주에서 기금 모금 만찬을 열었습니다. 7일 저녁 6시 뉴저지 포트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만찬에는 미주 각지와 일본, 홍콩 등 전 세계 21개국의 재단 지부 회원과 뉴욕, 뉴저지 지역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불우아동 돕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만찬에서는 24만 불이 모아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결식아동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의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된 재단은 현재 전 세계 21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은 총 5,800명입니다. 설립 후 현재까지 390만 달러를 모금해 세계 각지 50만 명 이상의 아동을 도왔습니다. (7월 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경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오토바이가 일으킨 사고로 총 7대의 차량이 추돌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사고는 다리의 상부 레벨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고개 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 7대가 연쇄 추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고로 상부 레벨 다리가 약 1시간가량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야기시켰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맨해튼 지하철에서 쇠파이프에 폭력을 당한 59세 남성이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토요일 오전 9시 15분경 챔버스트리트역에 접근하는 열차 안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는 사람을 수배한다고 밝히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말다툼을 시작으로 폭력을 행사한 후 챔버스 스트리트역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아미티빌 지역에서 일요일 새벽 12시 30분경 3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27세의 알렉스 드미트리우스가 오크 스트리트에서 BMW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도요타 승용차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드미트리우스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65세의 도요타 승용차 운전자 조셉 클루난과 34살의 아들 존 클루난은 병원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 퀸즈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분향소에 김할머니를 애도하려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은 김할머니가 생전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기 위해 힘써온 모습 등 시청각 자료를 감상하며 넋을 기렸습니다. 뉴욕시가 공회전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3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상업용 차량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시환경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하면
벌금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차량의 벌금 규모가 일반 누적에 따라 350에서 2,00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500달러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주 리치필드의 해밀턴 애비뉴 선상에 상수도관이 파열돼 한인 소유 주택 등 인근 지역의 주택 6채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리치필드 타운 정부에 따르면 파열 사고는 지난 4일 발생했으며 범람한 수돗물이 주택 지하실 등으로 쏟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맨해튼과 뉴저지주로 있는 패스트레인의 주말 운행에 당분간 차질이 빚어집니다. 오는 13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에서 월요일 오전 5시까지 맨해튼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역에서 33 스트리트역 구간의 기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단, 노동절 연휴 주말에는 정상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쿠아비 박용래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는 수돗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공기, 네. 공기 정화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 제가 이제 중국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네. 중국에는 100m가 넘는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대요. 아. 그래서 실제로 100m 넘게 크게 설치를 했는데 네. 뭐 한 15% 이상 효과가 있다고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이제 공기청정기는 어떤 공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의 가전 제품이 됐네요. 네. 특히나 뭐 아이 있는 집이나 이런 집에서 또 필수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중요하던데. 이제 네. 공기청정기에 대한 성능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뭐 엘러지가 있는 분이라든가 또는 뭐 비염이 있는 분이라든가 또 뭐 천식 같은데 어떤 공간 좁은 공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공기청정기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만큼은 네네. 뭐 다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은 그래도 공기청정기로 깨끗한 공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은 그 필터의 종류도 또 많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공기청정기는 사실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네. 물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기 집전 방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여간 뭐 가성비를 따져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필터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좋은 제품들은 처음에 큰 먼지를 걸러주는 망이 있게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조금 더 미세한 먼지를 걸러주는 그다음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걸 걸러주는 그런 필터를 또 하나 장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카본, 그래서 숯이 들어가서 네. 이제 탈취, 냄새라든가 네네. 뭐 악취 같은 걸 이제 잡아주게 되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헤파 필터가 미세먼지 마이크론 정도의 사이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필터를 헤파 필터를 써서 최종적으로 모든 걸 많이 이제 걸러주는 그런 어떤 공기 순환 방식, 필터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레커멘하는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의 선택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공기청정기는 어떨 때 가끔 식당에 가면 하나 이렇게 크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저는 저게 워킹을 할까 가끔 의심은 돼요. 너무 큰 공간에 네네. 아무리 커도 그런 의심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제 공기청정기는 100불, 200불에서 1000불, 2000불 이렇게 많은 그 공기청정기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비싼 뭐 만약에 뭐 1,400불짜리를 하나를 사는 것보다는 뭐 300-400불, 300불 뭐 라운드 네. 그런 거를 몇 개 더 사서 네네. 공간에 몇 개 설치하는 거가 훨씬 더 네네. 제가 볼 때는 레커멘드 할 만한 네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네네. 뭐 물론 나는 뭐 모양을 봐서 아니면은 뭔가 디자인을 봐서 내가 하나를 뭐 비싸게 주고 사겠다. 그거는 이제 이소케예요. 그렇지만 어떤 여러 정말 성능 면에서는 정말 내가 필요한 면에 이렇게 공간에 조그맣게 나눠서 네. 오히려 조그만 사이즈를 몇 개 더 놓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거기- 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마다 하나씩 놓는다든지 제가 볼 이런 때는 식으로 이제 방마다 아니면은 네. 어떤 그 공간에 네. 몇 개를 더 놓는 거가 가격에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네, 네. 여러 대를 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그 필터 이제 뭐 때가 되면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 그렇죠. 필터 가격은 뭐 40~50불에서 뭐 300불, 400불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그것도 또 합리적인 이제 그 소비를 하자면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300~400불짜리 필터를 하나 갈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볼 때는 뭐 한 100불, 30불에서 100불, 네. 150불 그런 어떤 그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 대를 써서 돌리는 최대한 거- 자주 예. 바꿔주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비싼 예. 거 하나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 네, 네. 필터를 좀 합리적인 가격에 그 적당한 가격에 네네. 여러 대를 갈아 쓰는 거가 네.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그런 공기청정기는 네.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비가 중요해요. 그렇죠. 중간에 많은 제가 보면은 좋은 청정기는 사놨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네. 필터를 못 갈고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지 마시고 편한 가격에 사셔서 그 유지비가 어떤 그 편한 가격에 유지될 수 감당을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유지비로. 그렇죠. 네네. 필터를 갈아주는 게 중요하지 네. 그 공기청정기를 비싼 거를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맞네요.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용래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